안녕하세요. 15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제가 요즘 목주름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목주름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생길 수 있나요? 목주름은 특히 이제 가로주름 같은 경우가 신경 많이 쓰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깊은 가로주름은 갓난 애기들도 다 있어요. 우리 태어났을 때 애기들 보면 목에 주름 잡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또 우리 앞으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자세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주름이 반복적으로 접히다 보면서 자꾸 조금씩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져서 신경이 안 쓰이던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주름이 세로로 생기는 사람도 있고 가로로 생기는 사람도 있던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나요? 일단 목주름은 깊은 가로주름도 있지만 세로주름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붉은 밴드 형태로 나타나는 세로주름이 있고, 두 번째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미세한 잔주름이 많이 잡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깊은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우리 평상시에 자세, 우리 특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요새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자세 때문에 이제 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굵은 세로주름은 우리 이 근육이, 목 넓은 근육이 이 쇄골에서 시작해서 얼굴에 이렇게 입술 옆까지 연결돼서 붙어 있는데요. 이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신 분들은 이 근육이 발달하면서 튀어나오는 느낌의 깊은 굵은 주름들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피부에 미세하게 잔주름 생기시는 분들은 피부의 탄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들이 일단은 제일 많고, 그리고 목은 또 피부가 굉장히 얇고 건조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목에 보습이 잘 안 되면 이러한 잔주름들이 또 많아 보이게 됩니다. 원장님, 목주름이 피부 노화 신호 중 하나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목을 보면 실제 나이도 가늠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꽤 정확한 부분이에요. 우리 되게 많은 분들이 얼굴 쪽에는 치료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목 쪽은 사실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아요. 얼굴만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차트 보면은 뭐 한 50대, 60대 되신 분인데 굉장히 동안이시네 라는 느낌이 드는데, 목이나 손등을 보면은 원래 나이가 이제 가늠이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목에 탄력이 없어서 세로주름도 잔주름이 많고 가로주름도 깊어져 있으시고. 스마트폰 자주 보는 습관이 목주름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그거는 완전 100% 진실입니다. 요새 많이 아시는 용어 중에 테크넥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새 워낙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보통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우리 목의 피부가 접히면서 목 가로주름이 깊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가 평균적으로 한 4.5에서 5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고개가 앞으로 조금만 숙여져도 이 목에 가해지는 그 부하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제 한 15도만 기울어져도 한 10에서 15kg 정도의 부하가 목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목이 원래 이렇게 C커브, 목이 이렇게 커브가 C커브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숙여지는 순간 계속 부하가 걸리면서 일자목이 되면서 우리 거북목이라고 하죠. 그 목에 이제 불편감, 좀 심한 경우는 디스크가 생기시는 경우도 많고, 또 여자분들은 이 승모근 발달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면 이 되게 무거운 무게를 이게 앞으로 떨어지는 걸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승모근 긴장도가 높아져요. 세모 모양으로 승모근이 발달하시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우리 붓기도 어깨 쪽에 많이 생기고 결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과 전문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형외과적인 이런 건강 쪽 관련해서도 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노화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결국 우리 표정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약간 기분 좋게 미소 짓는 습관을 키우시면 얼굴의 입체감도 살아나고 리프팅도 많이 되고 인상도 밝아지고 주름도 잘 안 생기는데, 그걸 이제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평생 동안 항상 어디 가나 동안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수 있는 너무 좋은 치료가 이제 표정 습관을 바꿔나가는 치료인데, 막 어디가 아프고 결리고 힘들잖아요. 미소 짓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이제 미용에 대한 치료, 우리가 노화에 대한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편한 부분들, 몸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교정하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에 보톡스나 필러 놓는 것도 가능한가요? 얼굴이랑 시술 방식이 많이 다를까요? 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목은 피부가 되게 얇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엄청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게 얼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목 넓은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두껍게 보이는 세로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그 근육층에다가 아주 소량의 보톡스를 조심스럽게 주입을 하면 이 근육의 긴장도가 풀리면서 굵은 세로주름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보톡스는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가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조금씩 밴드가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 자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피부가 엄청 얇아서 얼굴에 치료하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게 필러 치료를 좀 하시면 가로주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분해돼서 없어질 수 있는 제형이기는 하지만 이 피부가 엄청 얇기 때문에 약간만 단단한 제형을 써도 이 울퉁불퉁한 느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 섬세하게 약간 부드럽게 펴질 수 있는 제형의 필러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목 가로주름에 필러가 아니고 진피재생 주사 치료라는 그런 치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필러 치료하는 것보다 우리 울퉁불퉁한 느낌은 훨씬 적게 생기면서 효과는 굉장히 더 오랫동안 유지가 잘 돼요. 피부 자체가 재생이 되면서 주름이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진피재생사 치료로 목주름 치료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목에는 아까 원장님께서 뭐 네. 수분도 부족하고 유분도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목에는 흉터가 굉장히 잘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런 주사 시술을 할 때 흉터가 남거나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피부 재생은 피지샘이 있는 그 모낭에서부터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피지샘이 부족하고 모낭이 없는 부위들은 재생이 잘 안 돼요. 얼굴보다 훨씬 재생이 느리고 회복이 좀 느린 부위라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목 쪽에 치료할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조금이라도 조직 손상이 생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무턱대고 치료하게 되면은 붓기라든지 멍이라든지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치료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엄청 경험이 많고 섬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목 쪽에도 굉장히 안전하게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진피재생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목 전용 레이저는 따로 있을지 궁금해요. 얼굴에 레이저를 뭐 슈링크, 울세라, 이레비티 이런 거를 쏘는데 네. 목에 쏴도 괜찮을까요? 목 전용 레이저가 따로 있지는 않고 얼굴의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목 쪽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의 두께라든지 우리 스마스층의 깊이가 얼굴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더 약하게 사용하거나 이제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주파 치료, 써마지 같은 고주파 치료도 목 탄력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만 피부가 여기 되게 얇고 예민하다 보니까 얼굴처럼 높은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낮춰서 치료하는 게 좀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울세라 같은 하이프 장비들도 목 쪽에 치료가 가능한데 우리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치료들은 워낙 이제 좀 고가의 치료들이다 보니까 에너지 약하게 쓰기에는 약간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저희 병원에서 요새 최근에는 이레비티라고 하는 레이저 이용해서 레이저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중에서 이렇게 띄워서 레이저를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에 빈틈 없이 꼼꼼하게 치료가 가능하고 요새 이제 목 쪽에 이렇게 탄력 치료로 이레비티 치료하신 분들 만족도도 되게 높고 결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목주름이랑 이중턱 아니면은 늘어진 살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치료를 같이 해야 될까요? 우선은 우리 목주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접히면서 진피층이 위축되면서 주름이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사를 해서 진피층 약물을 집어넣어서 주름을 펴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중턱이라든지 우리 조금 이렇게 살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지면서 피부가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피부가 늘어지면서 주름이 더 깊어지는 현상이 잘 생기세요. 그래서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우리 울세라 같은 하이프 장비 그리고 너무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을 조금 분해시킬 수 있는 주사 치료를 좀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목 쪽에 또 지방이 좀 두꺼워서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체중 감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울세라 치료라든지 이레비티 치료,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를 좀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저 정도 되면 목도 목주름 치료를 받는 게
그게 이제 권고 사항일까요? 일단 네.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네. 이제 미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 니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거 좀 많이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시면 치료하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 네. 이거 뭐 나는 전혀 신경 안 쓰이는데 하면 치료가 필요 없으신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은 목주름에 좋은 홈케어 제품이나 보습제가 있을까요? 얼굴에 바르는 거랑 같아도 상관없을까요? 우리 목은 피부가 되게 얇고요. 그리고 피지샘이 없어서 수분도 부족하고 피지 분비량도 부족해서 되게 건조한 부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얼굴에 바르는 거랑 똑같은 제품을 써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세안하고 얼굴에만 이렇게 보습제 바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에는 더 많은 양을 더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에 탄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잔주름 같은 것들이 신경 많이 쓰여 하시는 경우에는 목에 탄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좀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레티놀이나 레티날 같은 비타민 A 제품들, 비타민 C 세럼 같은 그런 비타민 종류들, 그리고 요새 이제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펩타이드라든지 나야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좀 사용해 주실 수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막 빨리 좋아질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쓰시면 피부 탄력이 조금씩 증가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비타민 A 제품이라든지 비타민 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서 항상 꼭 테스트를 일부 해보시고 약간의 자극감이 있는 정도라면 잠깐 사용을 중단했다가 소량씩 양을 늘려가면서 사용해보면은 보통 한 1, 2주, 2, 3주 정도 쓰면 많이 적응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적응시켜 나가면서 사용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로션을 다 바르시고 목에 로션을 바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바르시거든요. 네. 이런 방법도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런 림프 순환이 진행하는 방식대로 피부를 조금씩 부드럽게 자극을 줄 수 있으면 림프 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얼굴에 붓기 같은 것들이 빨리 빠져서 확 라인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마사지 할 때는 위로 올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부드럽게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으면 붓기가 더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쪽은 위로 올리는 것보다 밑으로 좀 내리면서 마사지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세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게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수준 안에서 그렇게 마사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러면 목주름을 예방하려면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성장이 끝나면서부터는 이제 노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탄력이 계속 줄기만 하지 자연스럽게 막 피부에 탄력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젊은 분들은 막 병원에 오셔서 막 탄력 치료 열심히 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너무 무리한 과한 자극을 주지 않는 정도 수준 안에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거, 보습제 열심히 잘 써주시는 거, 햇빛 노출되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선크림 꼭 꼼꼼하게 목 앞뒤까지 좀 잘 발라주시는 거.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잘 써주시는 거 정도까지만 잘 해주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병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드려도 본인이 목주름을 깊어지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효과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금방 또 주름이 깊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 목의 주름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인 이런 건강을 위해서 바른 자세 유지하고, 그리고 보습제 열심히 잘 발라주시고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그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교정하시는 거, 그리고 너무 이제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체중 감량을 해주시는 거, 이제 그 정도만 잘 해주셔도 목주름이 깊어지는 걸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목주름에 대해서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어떤 방식으로 치료나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목주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일 피부과 김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